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인크래프트용 빌레저스 워커스 모드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 새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빌레저스 워커스 모드는 포지와 함께 작동합니다. 이 모드는 기본적으로 빌레저스 워커스 앤 큐어스 포지 트래블링 머천트 업데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파일 모드로더 포지로 가서 버전 1.2.1을 선택하고 3개의 버튼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이 파일을 윈도우 스프랄 폴더에 저장할 겁니다. 알겠죠? 윈도우 스프랄을 누르고 앱 데이터, 로밍, 더 마인크래프트로 가서 모드 폴더 안에 저장하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 모드는 다른 의존성 없이 단독으로 작동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제 모드를 즐기세요.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빌레저스 워커스의 작업대를 어떻게 잠금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드에는 여러 작업대가 있는데 총 9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광부 테이블, 벌목꾼 테이블, 어부 테이블, 상인 테이블, 마부 테이블, 사기꾼 테이블, 가축 농부 테이블, 닭 농부 테이블, 그리고 농부 테이블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부 테이블은 석재 절단기를 사용하는 석공과 교환하여 레벨 2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헛간 테이블은 정육점, 즉 훈제기와 교환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이게 헛간 테이블이죠. 그 다음 돼지 테이블도 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양치기도 똑같고 닭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가지는 모두 훈제기를 통해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서점, 즉 독서대를 통해 상인 테이블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상인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작곡가를 통해 만들어지는 농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부의 테이블과 닭 농부의 테이블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농부의 테이블과 나무꾼의 테이블이요. 실수했네요. 물론 닭 농부의 테이블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으로 만드는 어부가 있어요. 어부의 테이블을 얻을 수 있죠. 알겠죠? 어부의 테이블이요. 기억하세요. 레벨 2니까 테이블을 얻으려면 먼저 주민들과 거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9가지 다른 직업을 모두 커버하려면 거래홀 같은 것을 만드는 걸 추천해요. 같은 유형의 주민이 여러 명 필요할 테니 주민 농장은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주민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빌리저 워커로 일꾼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마을 주민에게 다가가면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양봉가를 원한다고 해봅시다. 보시다시피 이름을 바꾸고 고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 소속입니다. 제가 그에게 따라오라고 했더니 따라오는 것 보이시나요? 그냥 해당 작업대가 있는 주민에게 가서 클릭하면 고용됩니다. 비용은 역할마다 다릅니다. 농부는 7일, 광부는 10, 나무꾼은 14 정도 합니다. X키로 명령 화면을 열어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따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일꾼 2명이 있으니 따라오라고 할 수 있죠. 작업 장소도 지정할 수 있고요. 침대와 상자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침대를 보고 있으면 여기서 자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업 위치 알겠죠? 여기서 작업하거나 이 상자에 작업했으면 해요. 상자를 들고 X를 누르면서 상자를 보면 상자 위치가 됩니다. 알겠죠? 여기에 아이템을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인벤토리와도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벌목꾼 알겠죠? 기본적으로 우클릭 우클릭하여 인벤토리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목꾼이 모은 묘목을 다시 심어야 할까요? 그럼 트루에로 설정하겠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데려와서 여기서 일하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여기 와서 일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벌목꾼 작업 위치. 그가 상자가 필요해요? 아이템을 넣어야 해요? 라고 말합니다. 좋아, 상자 위치와 작업 위치. 이제 일하러 올 거예요? 저기 오고 있네요. 여기 있군요. 상자를 열어주는군요. 대단한 기계네요. 배고파서 음식이 필요하네요. 좀 배고픈 것 같죠? 그런 것 같네요. 따라갈게요. 아니, 이제 날 따라와. 좋아요. 음식을 달라고 하니 먹을 것을 주자. 자, 여기 음식 받아. 우리 앞에서 먹네요. 그렇죠? 잠깐 더 가져가려고 해요. 저기서 일하고 있네요. 알겠죠? 중요한데? 중요해요. 알겠죠? 생명력을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자를 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다시 심지 않는 것 같네요. 트루에로 설정해서 다시 심는지 확인해 볼게요. 거기서 아이템을 보관할 거예요. 필요할까봐 묘목을 두었는데 다시 심지 않네요. 어쨌든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시다시피 도끼를 바꿨어요. 알겠죠? 철도끼로요? 심었네요. 맞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면 심은 거예요. 모든 나무잎이 떨어져야 하잖아요. 자, 이제 알아냈어요. 웅크리고 있을 때 여기 트루에라고 되어 있으면 다시 심는 거예요. 저기서 나무를 자라게 하면 바로 다시 심어줘요. 이렇게 간단하게 마을 주민들을 제어할 수 있어요. 오늘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집, 침대, 상자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마을 주민들, 마을 일꾼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죠? 마을 주민을 데려오는 것만큼 쉽습니다. 알겠죠?
에메랄드로 그를 고용하세요. 이 주민에게 가보죠. 누구든 아무나 괜찮아요. 이 상인에게 가보죠. 그를 고용합니다. 보시다시피 그가 거래 아이템을 제공합니다. 이제 할 일은 예를 들어 침대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기로 가서 보시면 상인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에게 말합니다. 수면 위치 알겠죠? 그가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잘게요. 상자를 할당하려면 상자를 놓고 상자 위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가 말합니다. 체력 회복에 필요한 음식을 상자에서 찾지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X키만 누르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일할 장소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면 글쎄요. 그건 일할 곳이 없지만 예를 들어 양봉가는요. 알겠죠? 글쎄요. 그는 직장 포지션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일자리를 배정할 거예요. 거리에 따라 작동하기도 해요. 알겠죠? X 표시요. 즉 버그를 죽이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별도의 작업자가 한 명뿐이에요. 뼈 가루를 넣으면 사용하는지 시도해 볼게요. 이 벌목꾼을 봐요. 이걸 사용할까요 말까요? 아니요. 하지만 이 벌목꾼은 여기에 물건을 보관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음식이 있고 어떤 문제 없이 일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게다가 나무도 다시 심고 있어요. 충분히 잘하고 있네요. 좋아요. 이렇게 간단해요. 아주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빌리저 워커스로 광부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기본적으로 우클릭해서 수미께로 고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광부는 자동으로 채굴하고 여러 채굴 모드를 지원해요. 따라오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이런 지역에 왔다고 해볼게요. 저를 따라와야 해요. 상자를 할당해 볼까요? 알겠죠? 저기 오고 있네요. 음식을 요구할 거예요. 알겠죠? 음식을 줘야 해요. 자, 이제 가져갈 거예요. 한편으로는 인벤토리에도 넣었어요. 이건 양봉가예요. 아니 광부가 없네요. 따라와. 광부가 안 왔네요. 그렇죠? 상자 위치 이제 오네요. 상자를 보여주면 오긴 오네요. 그렇죠? 잠시 양봉가를 죽여볼게요. 아무것도 못 봤죠? 알겠죠? 여기에 이걸 놓으면 보시다시피 곡괭이와 삽이 있어요. 알겠죠? 문제없이 도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곡괭이와 다이아몬드 삽으로요. 갑옷을 입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상자와 침대를 할당해요. 알죠? 작업 위치와 침대도 할당해 볼게요. 알죠? 횃불도 줄 수 있고 저기서 먹네요. 한편 도구는 이론적으로 마모됩니다. 알죠? 그래서 이게 작업 위치라고 알려주면 일을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채굴 모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알죠? 평면, 방처럼요. 알죠? 평평한 구덩이로 설정할게요. 심기를 6 크기로요. 알죠? 작업 위치 그리고 여기서 심기를 6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구역은 오른쪽 하단 모서리예요. 알죠? 이게 오른쪽 하단 모서리니까 이론상 왼쪽으로 채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616을 답하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모래가 계속 업데이트되어서 이 친구가 고생하고 있어요. 알죠? 물론 어려울 수밖에 없죠. 모래 블록을 부수면 아래 블록이 업데이트 되니까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지시한 대로 여기서 채굴하고 있을 거예요. 알죠? 보시다시피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 광부가 작동합니다. 농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농부를 고용해 볼게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침대를 하나 놓아줄게요. 짜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농부예요. 알겠죠? 농부를 선택하고 여기 수면 위치를 설정하고 상자도 하나 줄게요. 짜잔. 농부가 있네요. 상자 위치를 설정하고 작업 공간은 이 농작물들이라고 알려줄게요. 음식을 찾을 수 없다고 할 테니 음식을 줘야겠어요. 인벤토리에 넣었고 자 여기 있네요. 보시다시피 괭이를 가지고 있고 뼈가루도 줄 수 있어요. 이것들은 농부가 심고 관리하는 데 쓸 아이템이에요. 먹고 나면 농작물 관리를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다 자라면 수확한 뒤 자동으로 다시 심을 거예요. 더 좋은 괭이를 주면 작업 속도가 빨라질지 모르겠네요. 자, 드디어 조금 수확했네요. 그리고 그가 가진 씨앗으로 다시 심을 거예요. 알겠죠? 만약 비트 씨앗만 있다면 비트 씨앗만 사용할 거예요. 여기서 뼈가루를 줬어요. 사용하는지 보려고. 실제로 사용했네요. 보이죠? 뼈가루를 사용해서 식물을 자라게 해요. 입자는 안 보이지만 거기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추가로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농부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여기 계속 채굴하는 광부가 있네요. 벌목꾼 사용법을 보세요. 이미 여기서 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벌목꾼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는 약 8블록 방역 내에서 나무를 자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도끼든 장착할 수 있어요. 더 좋은 도끼를 줄게요. 불쌍한 친구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보시다시피 도끼가 닳고 있어요. 중요한 점이죠. 이 벌목꾼은 통나무, 막대기, 그리고 사과도 자기 상자에 보관할 거예요. 숙이면 여기 제식 옵션이 트루에로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옵션을 켜두는 게 중요해요. 보시다시피 나무를 자르고 다시 심고 있지만 이 옵션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묘목을 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더 묘목은 심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보시다시피 모든 아이템을 인벤토리에 저장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을 말이죠. 당연히 음식도 주세요. 저는 빵을 줬어요. 인벤토리에 있으면 문제없이 체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나무를 자르는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점프하면서 나무를 자르죠.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고 정말 간단해요. 좋아요. 어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를 고용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에게 저를 따라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부는 기본적으로 뭘 할까요? 뭘 할 거라고요? 글쎄, 낚시를 하겠죠? 그렇죠? 여기에 물을 넣어 볼게요. 여기에 물을 넣고 이제 할 일은 이 작업 공간 월드 포지션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길 일은 계속하겠지만 일할 위치가 필요해요 라고 해요. 이제 넣어 볼게요. 상자 위치요. 여기에 아이템을 보관하고 이제 그가 음식을 요구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음식을 놓고 문제없이 인벤토리에 넣을 수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러가지 낚싯대나 보트 같은 다양한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보트로 뭘 한 거죠? 이해가 안 돼요. 보트는 어디로 간 거죠? 아마도 공간이 부족했나 봐요. 아니, 모르겠어요. 보세요. 보트가 그걸 먹어버렸네요. 그렇죠? 솔직히 별로 재밌지 않네요. 자, 다시 한번 줘볼게요. 배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따라갈게요. 아니. 월드 포지션. 상자에 보관된 것. 그래도 이론상으로는 배를 탈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탈 수 있는데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를 죽이지 않고 배를 부수는 거죠. 저기 있네요. 그리고 그는 낚시를 할 거예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낚시를 꽤 잘하고 물건들을 상자에 보관할 거예요. 잘 곳도 줄 수 있는데 그게 맞겠죠? 불쌍하네요. 기본적으로 침대죠. 그는 지정된 상자에 물고기를 넣고 먹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배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네요. 나중 버전에서는 배를 타고 이동을 개선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네요. 밀리저 워커스 모드에서 양치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가 고용할 셰퍼드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가위와 돌도끼를 사용합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목자는 L블록 이내의 양떼를 관리하고 가위가 있으면 양털을 깎습니다. 가위가 있다면요? 자, 가위와 울타리 그리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을 가져오겠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기 양떼가 있네요. 셰퍼드를 데려와 볼까요? 이곳이 작업 위치라고 알려줄 겁니다. 상자를 가져와서 그에게 할당해 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할당해 줍니다. 이 위치 알겠죠? 이제 그가 음식을 요구할 테니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둡시다. 자, 인벤토리에 넣어 둡시다. 보세요. 그가 직접 가져갔네요. 그리고 일단 먹고 나면 알겠죠? 그가 할 일은 양털을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물론이죠. 솔직히 양들이 도망가는 걸 원치 않거든요. 우리는 또 제한을 둘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양을 최대 한 마리로 제한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주변 양들이 최대치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시작할 거예요.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자, 이제 일을 시작하네요. 알겠죠? 저기서 모든 양털을 깎고 있어요. 말 그대로 양떼 안에 들어가서 정말 저기서 양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최대치를 0으로 설정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대치를 설정해야 해요. 아니면 최대치를 1로 설정할 수도 아니요. 최대치는 꼭 설정해야 해요. 알겠어요. 그걸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래야 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 3두마리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저기에 두면 이론상 한계는 3두마리예요. 그리고 그는 울타리를 열 수 있지만 문제는 양들이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니 울타리를 열게 하되 상자를 안에 두고 그가 양들과 함께 갇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양들이 계속 도망칠 거예요. 알겠죠? 왜 그를 말 그대로 가두는 거죠? 네, 방금 한 것처럼 하면 돼요. 즐기세요. 항상 잔디가 바깥에도 있게 즉 외부에서도 연결되어 있게 하세요. 양들이 먹을 수 없는 위치에 두세요. 항상 먹을 수 있으면 잔디가 충분히 빨리 자라지 못해 결국 농장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아주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주민 일꾼으로 닭, 소, 돼지 농부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점은 이들은 양농부가 작동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닭, 소, 돼지 농부는 각각 다른 역할이 있는데 닭 농부는 기본적으로 씨앗이 필요합니다. 고용하기 위해 에메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몇 명의 주민을 데려와 볼게요. 여기 양봉가가 있네요. 이는 꿀벌을 위한 거죠. 보시다시피 여기서 원하는 최대 꿀벌 수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는 꿀을 수확하는 일을 담당할 거예요. 알겠죠? 토끼 농부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토끼를 돌보고 먹이를 주는 일을 합니다. 또한 최대 수량도 설정할 수 있어요. 괭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당근을 키워서 토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목자는 양을 위한 거예요. 돼지치기는 돼지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당근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동물을 키우고 침대도 할당해 줘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 관리인이죠. 우유 생산과 개체수 조절을 위한 역할이 있어요. 아마도 가축 농부일 거예요. 네,
보시다시피 우유를 얻는 양동이와 소에게 먹일 밀이 있어요. 항상 그렇듯이 X를 누르고 작업자를 선택해서 이게 네 작업 공간이야 라고 지정해요. 상자를 보고 이게 네 상자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대를 보며 이건 내 침대라고 말하죠. 작업 공간은 당연히 이 사람이 양과 일한다면 짠! 여기서 일하라고 지정하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정말 간단해요. 보시다시피 아이템들이 저장되고 모든 게 이렇게 작동해요. 이것으로 모드 가이드를 문제없이 다 설명했네요. 마음에 드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